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국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끊이지 않는 코로나의 위협.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하며 또다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저는 국회의원 이전에 코로나19 현장에서 활동한 의료진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의료인의 희생이 아닌 시스템으로 감염병을 극복하는 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감염 상황 속에 대한민국 보건을 위해 걸음을 내디딘 사람. 대한민국의 건강 지킴이를 자처한 신현영 의원. 코로나19와 싸우던 의사에서 현장과 정책을 잇는 국회의원이 된 신현영 의원의 행보를 따라가 본다. 도로마저 한산한 이른 아침. 국회는 아침의 고요함을 깨고 일찍 자리한 의원들의 움직임으로 북적인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를 준비하는 의원들의 모임.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현영입니다. 신현영 의원은 누구보다 이 자리에 필요한 존재다. 의사는 하루 종일 어떻게 환자를 잘 치료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우리 국회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법안이나 토론회나 아니면 국민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목표와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이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네요.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될 무렵 신현영 의원은 바이러스와 싸우는 최전선인 병원에서 코로나19 역학조사 팀장을 맡았던 의사였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국회는 전문성을 갖춘 신현영 의원을 필요로 했고 그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감염병 대응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있고요. 더더욱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코로나를 잘 대응하는 우리 정부와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있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신현영 의원의 할 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덕분에 의원실은 늘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는 상황. 여타 어떤 의원님보다도 이쪽 보건의료 관련된 의사로서의 어떤 전문성은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잘 협업을 해서 또 의원님 필두로 해서 성과를 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의 하루 일과는 회의와 의료 보건복지 현장 확인 그리고 또 회의와 토론으로 이어진다.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종종 걸음으로 의원실을 홀로 나서는 신현영 의원. 혼자 다닙니다. 왜 혼자 다니세요? 저희 비서분들이 지금 보조진들이 9명 있는데요. 다들 맡은 업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들 요소요소의 전문가적인 역량을 발휘하시라고 되도록이면 혼자 다니고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요즘에 소통 수단이 전화도 있고 카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좀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이 이용하는 차량은 5년 전 구입한 본인의 승용차. 차량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 지금의 차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국회를 빠져나온 차가 도로에 접어들 때부터 신현영 의원의 업무는 또다시 시작된다.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신현영 의원. 주로 차로 이동할 때는 사실 길거리에서 버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여러 가지 SNS 업무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더 잘 해달라는 메시지들 이런 것들 올려주고 계셔서 그거에 답변을 다는 시간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일 역시 국회의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여기는 신현영 의원은 SNS를 통해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정책을 함께 논한다. 사실 SNS도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아닌데 뭔가 내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한테 알려야 된다는 사명감, 신현영이 어떤 사람이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대중들한테 알리는 것 자체가 제 속성에는 또 해야 되면 열심히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현영 의원이 도착한 곳은 경기도의 한 코로나19 거점 병원. 얼마 전까지 신현영 의원이 근무하던 곳이기도 하다. 제가 일할 때만 해도 이 키오스크가 없었는데 빨리빨리 변하네요. 발열 체크와 소독을 마친 신현영 의원이 발걸음을 옮긴 곳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에서 격리 후 집중 치료를 하고 있는 병동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고 그중 하나가 바로 감염 환자의 위급한 수술이다. 감염된 환자의 수술은 일반 수술실을 사용할 수 없기에 병원 자체적으로 음압 수술실을 마련. 이것 위에도 수술을 위해선 전문 의료진 투입 등 여러 문제가 따른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환자들도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응급 상황에서 아무래도 감염병 환자를 수술할 때는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여가 되거든요. 일반 환자와 코로나 환자의 수술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지 이런 감염병 시대에는 코로나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수가를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현장 점검을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문이 닫히면은 이제 음압 마이너스 1.7, 폐하 이제 마이너스 4까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방 구조가 세팅이 돼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곳. 그러나 의료진들의 의지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점점 지쳐가는 의료진들에게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지만 1분 1초가 아쉬운 의료 현장에서는 이를 알릴 여유조차 없다. 특히 감염 환자를 직접 대하는 병동의 업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걸렸는지도 모르게 걸려서 저는 격리 17일간 하고 그리고 이제 퇴원해서 쉬다가 이제 6월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한 번 들어가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있으면 정말 이게 옷이 다 땀에 젖어가지고 짜면 정말 땀이 떨어질 정도로 말도 못하게 업무 강도가 세기 때문에 네, 적어도 2시간 이상은 아주 록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업무 자체에 사실은 숟가락 매길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의료 현장에 가면은 너무 힘들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나 그만두겠다 벌써 이렇게 되는 의료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1차 때보다 더 많은 피크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감당할 수준의 보건의료 체계겠느냐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함께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 의료기관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걱정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전사로서 잘 싸울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또 우리 국가 특히 국회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앞둔 신현영 의원의 사무실. 신현영 의원은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들었던 고충을 정부에 전달할 대정부 질문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다 투자하면서 컬렉션 해야 되느냐에 대한 연구자 의견이 있어요. 12분간의 아주 일목요연하고 효율적으로 질문을 총리님 대상 그리고 장관님 대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각을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질문을 하자. 그런 것들을 이때까지 우리 의원실에서 여러 가지 관심 갖고서는 진행했던 이슈들을 총망라하는 그런 준비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국회의원이 된 뒤로 몇 달을 준비하고 몇 번이나 현장을 다니며 마련한 내용이지만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10여 분 남짓. 그 10분을 위한 토론과 자료 취합, 회의를 거듭한 끝에 하나씩 질문이 완성됐다. 국가 안보이자 보건의료 시스템을 잘 갖춘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신현영 의원실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을 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국회 개원 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다고 자부하고요. 실제로 너무 빨리 달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건 100m 달리기 아니다, 마라톤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지금 전속 질주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지치지 않고 하기 위해서 페이스 조절하면서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밤까지 대정부 질문 원고를 고치고 점검하는 사이 의원실의 밤은 그렇게 흘러갔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현영입니다. 실내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충수 돌기 절제술, 소위 맹장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총 23명의 의료진이 투입돼서요. 10시간에 걸쳐 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환자나 일반 환자나 병원이 받는 수술 비용은 57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 수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말 현실적으로 의료 경영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현장을 떠나는 의료 현장의 상황을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이유는 의료기관이든 의료진은 장기화되면서 너무 지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보면 볼수록 적자가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국가가 지지해 줄 것이냐, 밑받침해 줄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장기간 잘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판가름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난 저녁. 오늘 잘 놀았어? 네. 학교 잘 갔다 왔어? 네. 엄마 머리 작아. 근데 모처럼 이른 퇴근에 신현영 의원은 두 아들을 둔 엄마의 자리로 돌아간다. 들어야겠다. 엄마 모자 하려고. 아직은 뛰어노는 게 좋은 아이들. 두 아들을 상대하는 것은 그 어떤 의지보다 힘든 일이다. 오늘은 집에 오니까 그래도 에너지가 남아있어서 그게 가능한데 다른 날은 그냥 집에 오면은 책 한 권 읽고 자고 싶어요. 이집트 갈래? 이집트? 바쁜 일정 중에서도 두 아이들과 보내는 저녁 시간만큼은 꼭 지키고 싶은 것이 바로 엄마의 마음. 과학자래. 너 과학자 되고 싶어? 신현영 의원에게 아이들은 국회에서 해야 할 일과 목적지를 가리키는 이종피와도 같다. 제가 국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감염병에서 안전한 나라, 그리고 폭력에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동 학대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한 또 한 걸음. 오늘은 사회 보는 날이네요. 신현영 의원이 찾은 곳은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를 위한 토론회다. 현재 민법에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를 위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동 폭력을 정당화시킨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시됐고 이날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신현영이고요.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민법 915조를 삭제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필요한 훈육 이런 말들이 삭제될 수 있는 것인지, 부모 가족이 아닌 그 누구도 나를 보호해준다라는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문제에 좀 연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기르면서 이런 체벌을 하지 않고서도 사랑으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동 학대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의 매를 합리화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민법 915조에 있었고요. 우리가 훈육이란 목적으로 체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인식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 법안을 대중에 알린 것은 지난 7월. 훈육이란 이름으로 법이 더 이상 아이들을 때리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난달 11일 민법 915조 삭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아동 폭력에 대해 분노하던 사람들은 민법에 있는 징계권 삭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민법 915조 삭제에 대한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신현영 의원은 이 문제를 국회 본회의에서도 거론했다. 장관님, 민법 915조에는요.
친권자가 자녀를 교양하기 위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 부모의 체벌이 정당화되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민법 915조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법무부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그 아동을 체벌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오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답변 이후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신현영 의원의 사무실에는 여전히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자료가 책상을 뒤덮고 있었다. 그 이후에 법무부에서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8월 4일 날 이 법무부에서 낸 보도자료인데요. 915조에 대한 징계권 조항 삭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금 아동학대의 그런 심각성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요. 실제로 7월 29일 날 이런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서 이 사회부총리께서 발표하시기를 이 민법 915조에 대한 징계 조항을 조정하겠다. 즉 삭제하겠다라는 것이 여기 대안 마련 중에서의 한 꼭지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는 속에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부모의 자녀 학대를 정당화하던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 이 조항은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958년 제정 이후 62년 만에 민법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래도 뭔가 노력하고 또 국민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시민단체와 함께 국민들이 또 화답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정부 정책으로 반영이 돼서 결과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럴 때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런 업무를 하는 것들이 참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폭력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까진 여러 난관이 있겠지만 신현영 의원은 묵묵히 또 다른 산을 넘을 준비를 이어간다. 이른 아침, 새벽 출근에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자리에 모인 의원들은 강연이 시작되기 전 짬을 내 틈틈이 식사를 한다. 그러나 모임의 사회를 맡은 신현영 의원에게는 그런 시간과 마음의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의원님 식사 안 하세요? 저요? 저는 밥 안 먹습니다. 밥 먹고서는 사회 보기 전에 밥 먹으면은 체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공복인 게 일하는 데는 더 편하더라고요. 특히 긴장할 때는 금식하는 게 낫습니다. 국회 아프리카 시대 포럼 아침 세미나를 국회의원이 되면서 신현영 의원의 관심과 행보는 점점 그 폭을 넓히고 있는 중이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세계 정세에 대한 관심이다. 외교부 차관보입니다. 남북 간에 아프리카에서 치열한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이날 주제는 아프리카에 대한 정부 개발 원조. 신현영 의원에게 아직은 낯선 곳이지만 그만큼 새롭고 관심 가는 주제이기도 하다. 사실 의사라는 직업을 택한 것도 뭔가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기술들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계는 하나인데 이런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그리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 그리고 의사 모두 다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더 넓히는 것 자체가 제 삶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남북 간에 아프리카에서 치열한 외교전. 아프리카에 위치한 많은 국가와 대한민국의 관계. 일본과 중국의 아프리카 원조 현황을 보며 앞으로 대한민국 외교 정책을 그려보는 신현영 의원. 시작 전부터 긴장의 연속이었던 강연을 무사히 마친 신현영 의원은 그제서야 얼굴에 미소를 띈다. 오늘 큰 사고 없이 진행에 크게 결격 사유 없이 끝난 거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잘하는 것보다는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무스하게 오늘 진행은 원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과 바쁜 의회 일정으로 바깥 출입이 여의치 않았던 시간.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을 위해 오랜만에 국회 잔디밭에 의원들이 모였다. 도시농업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모임 취지에 맞춰 신현영 의원도 작은 텃밭을 가꾸기로 했다. 텃밭 경험도 하고 농어촌의 그런 상황도 이야기를 들으면 좀 더 정책적으로도 제 분야가 아니더라도 확장할 수 있고 공부하게 되고 경험하면서 우리 도농인들 다 뭔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이날 첫 일정은 국회 마당 한켠에 심은 감자를 캐는 것. 서울 토박이지만 신현영 의원의 손놀림은 누구보다 빠르다. 서울에서밖에 안 살았는데 시골에서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제가 제일 많이 캔 것 같아요. 다 뿌린 줄 아는데. 감자를 캔 뒤 그 자리엔 작은 상추 모종을 심었다. 아직은 국회에서 성장할 날이 더 많은 신현영 의원과 작은 모종. 자주 와서 상추 따가려고요. 비를 맞고 햇볕을 받으며 이곳에서 깊게 뿌리내릴 날을 그려본다. 코로나의 경각심이 사람들의 뇌리에 조금씩 잊혀갈 무렵 우리나라는 또다시 코로나 대유행의 위기에 빠졌다.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던 우리 사회는 또다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했다. 코로나 확산세에 신현영 의원 사무실은 다시 감염병과의 싸움에 돌입하는 전쟁터가 됐다. 지금 17 환자 발생과 비교해서 18일 날은 총 발생한 환자가 몇 명이죠?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35명 확인되었고요. 총 누적 확진자는 15,761명입니다. 수도권에서 폭발한 감염과 그로 인한 심리적 공포가 또다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상황. 신현영 의원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문제와 해결 방법을 고민한다. 이때까지 대한민국에서 2월 달부터 환자가 발생하면서 겪어왔던 여러 코로나의 우리 사례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에도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에 있을 수도 있고 노출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는 생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엄중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 신현영 의원이 국회로 들어온 그 목표는 여전히 힘겨운 싸움 중이다.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국회에서도 선제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마련을 필요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2차 대유행이 시작이 된 것이고요. 지금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화문 집회 이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빠르게 추적해서 진단하고 격리하고 치료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2차 대유행에서의 그런 예우를 많이 좌우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이죠. 언제 어디서 확산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위협.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사회에 국민의 건강을 위해 분주히 의료 현장과 국회를 오가는 신현영 의원. 바쁘게 현장을 누비는 한 걸음 한 걸음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제도를 어떻게 하면 더 탄탄하게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이자 또 정책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싶고요. 그런 좋은 정책들은 신현영 의원실에서 나왔다라고 국민들이 기억해 줄 수 있는 4년이 되기를 저 스스로한테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뛰어올 때 바로바로 정말 스트레스로 자기는 한동을 하느라고 굉장히 피곤하다.
하고 집에 가서 결과 나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데 굉장히 이비인후과, 내과 쓰고 바로 토론을 시켜야 되는데 벌써 시범 사업들 느낌이